이것도 좀 열받아서 영상 한번 또 봐야 되겠다. 제가 오늘은 이번 정부가 너무 중국스러워진 것에 대해서 했는데, 오늘 제가 제일 열받은 뉴스, 이건 이상한 뉴스라기보다 열받은 뉴스. 중국에서 중국인들이 한국에서 딱 한 달만 일하고 우리 국민연금을 타간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한번 띄워봐 주세요. 너무 열받아. 평생 매월 노령연금을 받는 외국인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 특히 한국계 중국인을 중심으로 노령연금 수급자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국인 A씨는 방문 취업 비자로 입국해 사업장에서 단 1개월만 가입한 뒤 연금 수령이 유리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119개월치 추납보험료를 한 번에 내고 현재 매달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인 B씨 또한 건설 일용직으로 1개월 가입, 기존 수령금 반납과 119개월 추납 등을 거쳐 연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영주 체류 자격을 가진 중국인 C씨는 현재 중국에 거주하며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재명 본인 집 시세 차익 가지고 중국인들 먹여 살리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를 진짜 너무 열받아요. 이러고도 계속 중국만 감쌀 겁니까? 다 빼먹어요, 다 빼먹어. 왜 우리 세금으로 중국인들을 먹여 살려야 됩니까? 중국인들은 자기 은행에서 대출 100% 땡겨가지고 와가지고 강남 부동산 다 쇼핑하고, 본인이 하다가 빚 못 갚겠다 싶으면 전세금 띄어먹고 도망가고, 전세금 띄어먹고 도망가면 또 우리가 또 보상을 해줘, 우리 세금으로. 뭐 하는 겁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퍼주는 거예요? 저기 중국에 뭐 조공 바치는 거예요? 어디 약점 잡혔어요? 그러니까 중국한테 저 칭찬받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니까. 너무 열받아요. 이건 너무 열받아. 실업급여, 건강보험, 댓글에 딱 나오네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인들은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어디 가서 좀 허점이 있다 싶으면 거기 다 빨대 꽂아서 우르르 다 빼먹는 거 여러분들 보셨죠? 근데 우리나라가 왜 호구가 돼야 됩니까? 외국인 학비 지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학생들 학비가 지금 얼마나 비싼데, 거기 무슨 식사비 조금 보조해주고, 다 생색내고, 외국인들은 중국인 다 포함해가지고, 학비 다 대주고, 장학금 다 줘가면서, 그런 식으로 운영합니까? 저는 이거 다음 총선에 이게 중국인이 우리 세금을 빼 가져가는 부분이 저는 굉장한 쟁점으로 떠오를 거라고 봐요. 선거제도도 선거제도지만 이거, 그러니까 왜 중국인한테 잘해주겠어요? 지방선거 때 중국인들 펴받아 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네. 중국인 투표 없애자 그러면 절대 안 없어요. 왜 그렇겠어요? 몰표 받으니까. 여러분, 중국인들이 몰표 주는 정당이 제대로 된 대한민국 정당 맞습니까? 얼마나 중국인들의 이권을 챙겨줬으면은 그렇게 다 몰표를 주겠어요. 몰표에 몰표. 그냥. 그렇잖아요? 다 몰표잖아요. 중국인들이 많이 사는 동네에서는 몰표가 쏟아져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그냥 민주당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표 받아 먹으려고 유세차 돌리면서 중국어로 유세하고, 심지어 중국인 출신 중국말 하는 사람을 막 시의원, 구의원으로 막 영입해서 비례대표 막 줘. 이거 중국인 정당 이게 어느 선을 넘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중국인들이 유럽에서 자유우파가 다 집권한 게 다 이런 문제 때문이에요. 지금 스페인인가? 난민 제대로 안 받아가지고 좌파 정부 들어오는 바람에 난민에 대해서 그 국경과 관련된 이민 정책을 제대로 못 써가지고 스페인에 아프리카 사람들이 엄청나게 와가지고 거기서 교회에 막 십자가 뽑고, 질서 안 지키고 막 그 해변에다가 다 쓰레기 투성이로 만들고 거의 무정부 상태잖아요, 거기. 왜 우리 대한민국을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까? 정말. 제가 그때 그 중국인들 댓글 다는 것도 한번 했는데, 중국인 댓글을 분석해보니까 7년간 매일 하루에 빠짐없이 26건, 27건을 달았더라고. 다. 다 그냥 국민의힘 욕이야. 보수정당 욕이고, 다 이재명 연임하자 다 민주당 찬양 일색이에요. 왜 중국 계정이 그렇게까지 거기 도와주겠어요? 중국 정부나 그런 사람들이 댓글에서 뒤에
배우가 없으면은 누가 그냥 취미생활로 하는 사람 누가 있어, 중국인이. 하루에 26건의 댓글을 단다는 건 직업이라는 얘기예요, 직업. 그러니까 우마오당이라고 하잖아요. 오이안 받고 한다는 거 아닙니까? 오마오당인가? 나 항상 이런 용어가 헷갈리네. 오마오당인가 뭐 하여튼 오이안 몇십 원 받고 댓글 다는 거잖아요. 여론 조작입니다, 이런 거는. 그리고 이것도 제가 몇 번 봤는데 파주에 있는 사설 북한 박물관이라고 하는데 김일성, 김정일 동상은 국가보안법 적용이 어렵대요. 그래서 나는 우리 호국 선열들이 진짜 피눈물 흘리실 것 같아. 6.25 때 있잖아요. 우리 유해 발굴하거나 하면은 대부분 전투를 하시다가 돌아가셔가지고 다 전투 자세로 유골이 나와요. 네? 누구 하나 편안하게 유골을 안장한 데가 없어. 그렇게 해서 겨우 지켜낸 대한민국을 거기 특히 파주 쪽이면은 우리가 그 당시 휴전선을 조금이라도 한 1m의 땅이라도 더 밀어서 자유대한민국을 조금이라도 영토를 더 수복하려고 그 당시에 몇십만 명, 몇백만 명이 죽어가면서 그렇게 지킨 땅 아닙니까? 근데 그 땅 위에다가 저런 걸 올린다? 아무리 자유가 좋다고 하지만은 저거 좀 아니지 않나요? 반대로 동대구역에 있는 박정희 동상은 국가철도공단인데 철거하라고 소송한대요. 대한민국 국민 맞습니까? 철도공단도 그냥 철도공단에서 뭐 누구 하나 또 승진하려고 또 잔머리 굴리는 거예요? 또 눈치 보고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정말 미쳤다고 생각해요. 이거야말로 정말 미쳤어. 참전 용사들 지금 계신 분들도 많잖아요. 그분들 낯을 어떻게 보려고 저런 짓을. 요새 제가 SNS 보면 옛날 영상들이 막 나오는데 옛날 영상들에 종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옛날에 우리 정치 지도자들이 막 비판했던 그 연설문 그 영상들이 몇 번 떠서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종북은 좌파도 아니다. 좌파는 무슨 이념이라도 있지 종북주의는 그냥 북한 가서 살아라 니네들. 종북이 무슨 좌파냐. 저는 좌파도 싫어하지만 그래도 좌파는 뭔가 이념이라도 있고 뭐 그런 건데 종북하는 거는 우리나라 국민이 아닌 거지. 북한 가서 사세요. 정말. 너무 열받네. 이제 드디어 오늘의 이상한 뉴스 이제 드디어 끝났습니다. 오늘의 이상한 뉴스 너무 이상한 뉴스가 많으니까 이게 되게 사실 더 많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사기 방송을 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자르고 고르고 골라도 그걸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진짜 매국노들 정말. 네. 네, 오늘은 그래도 여러분 50분째가 아니라 40분째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선관위 특검 얘기를 제가 조금 더 하려고 하는데요. 선관위 특검의 제가 전략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제가 이게 이틀 전 기사인데 제가 사실 놓쳤어요, 이거. 근데 이태한 특검이 굉장히 첫 행보로서 잘했다고 봐요. 왜냐면 합수본을 예방한 이유는 뭐냐면은 합수본에서 니네 어디 증거 꼽을 쳐둔다고 하죠. 증거 어디 숨겨두거나 감추지 말고 우리한테 싹 다 넘겨. 이 얘기 하러 간 거예요. 합수본을 간 거는. 그래서 선관위 니네 수사했던 사람 말해야 부드럽게 했겠죠. 근데 찾아가서 니네 수사했던 거 니네가 판단해서 이것저것 가리지 말고 싹 다 보내. 이런 함의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보통 특검이 출범하면 기존에 수사하던 팀을 방문하는 행보가 하는 특검이 많아요. 이게 뭐 필수적인 의무 절차는 아닌데, 이거는 잘한 겁니다. 우리 잘한 건 잘했다고 해야죠. 그리고 포렌식 역량을 갖춘 특검보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 이것도 나 좀 마음에 들어요. 왜냐하면은 포렌식이 제일 중요해요. 이번에 선관위가 왜 이렇게 부정이 많아졌느냐? 지들끼리 규칙을 정한 거예요. 뭐 규칙을 정했냐? 국회의원 선거면은 그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면 자료를 싹 다 없애버려.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난 총선 제가 22대 총선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내 임기가 끝나면
나와 관련된 선거 관련된 거는 싹 다 데이터도 지우고 있었던 자료 뭐 투표 용지 투표했던 거 이제 뭐 재검표 할래야 할 수 없게 싹 다 없애버려. 그렇게 해온 겁니다. 그게 무슨 법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지들끼리 편하려고 자료를 조난해도 모자랄 판국에. 그렇지 않습니까? 선거 부정이라는 게 일어나면은 과거 것까지 전부 다 검증할 수 있어야 되지. 왜 이걸 다 없앱니까? 근데 못 없애는 게 서버예요. 서버에서는 서버의 데이터가 방대하기 때문에 찾아내는데도 엄청난 전문성이 필요하지만 지우는 것도 만만치가 않아. 어떻게 딱 찍어서 지울 거예요? 그것만 골라서 지우는데 시간도 많이 걸릴 뿐더러 지워도 복구될 수가 있고 뭘 지웠는지 알 수도 있어. 그러니까 증거인멸을 하는 순간 서버는 걸릴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100% 걸리는 건 아니지만 걸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서버를 까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서버에서 뭘 지웠는지 그걸 찾아낼 수 있는 사람도 중요해요. 제가 증거인멸을 먼저 찾으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감추려고 하는 증거가 가장 결정적 증거다. 살인범은 흉기를 감추려고 하고 피 묻은 옷을 감추려고 하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강간범은 DNA 같은 거를 감추려고 하겠죠. 그런 것처럼 마약은 막 일부러 머리 염색해버리고 염색약이 좀 독해서 마약 사범들이 염색을 해버리면은 마약이 도발해서 좀 검출이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막 계속해서 닌겔 엄청나게 맞고 뭐 이래가지고 뭔가 피해서 마약 성분을 빨리 희석을 시켜. 그러니까 요번에도 제가 경찰의 그 마약 사범 수사를 보고 엄청나게 진짜 정신 못 차렸다고 생각한 게 뭐였냐면은 그거 아실 거예요. 길거리에서 어떤 남자가 완전히 좀비처럼 막 이러고 있어. 그 영상 보셨을 거예요. 제가 갑자기 얘기 꺼내서 오늘 준비는 안 됐는데 막 누가 봐도 직관적으로 저 마약했구나라고 느낄 정도였어요. 왜냐하면 지나가도 사람들이 반응 안 했는데 그 사람 변명이 경찰에 잡혔다가 하루 이틀 만에 석방이 됐어. 왜 석방이 됐느냐? 그냥 피곤해서 비틀거린 것 뿐이에요 라고 했는데 그 말을 듣고 석방을 해준 거예요. 근데 다시 마약이 걸렸어. 그러니까 이게 제정신이 아닌 게 소변 검사만 하고 두발 검사를 안 한 거예요. 소변은 일주일이면은 마약 성분이 날아가고요. 그 즉시 잡아서 하지 않으면 일주일보다 더 적은 2, 3일에도 날아가 버릴 수가 있어요. 맞아요. 수원역 좀비 사건이다. 마약 좀비거든요. 근데 지금 몇 달이 지나가지고 이제 머리 검사를 해봤나 봐. 모발 검사를. 그래서 모발 검사는 몇 개월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 성분을 없애기 어려워요. 그리고 막 여기다가 염색도 막 하고 하는데 어쨌든 채모에서 나오는 마약 성분은 여러분 감추기 어렵습니다. 근데 그거를 저도 마약 사범 수사를 해봤지만 저는 마약 쪽의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해보긴 했지만 나도 전문성이 약간 떨어져. 근데 그래도 그 정도 상식은 너무나 마약 사범을 한 번이라도 수사해본 사람이면은 너무나 상식이거든요. 소변에서 안 나왔어? 그러면은 머리카락 좀 뽑읍시다. 또 강제로 뽑을 수 있는 방법도 있어.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도 닭털 뽑듯이 다 뽑아서 검사해야지라고 하셨는데 이분은 마약 수사를 좀 아시는 분이라 이제 털을 뽑아가지고 검사를 해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잘 걸려. 근데 그거를 마약 사범은 여러분 왜냐면 이 사람들이 풀려 있을 때 환각 상태에서 차량을 가지고 돌진을 하거나 환각 상태에서 무슨 범죄를 저지를지 몰라요. 그러니까 치안에 직결되기 때문에 마약 사범은 잡는 족족 바로바로 구속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 부분도 제대로 수사를 못했는데 제가 자꾸 얘기가 좀 샜는데요. 어쨌든 성관이 특검이 해야 될 일을 정확하게 찍은 거예요. 포렌식 관련된 전문가를 특검보로 하겠다라고 한 거고 이 2시간 전에 또 이것도 좋네. 2시간 전에 나온 기사 하나 더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태한 특검이 대검하고 경찰청을 예방했어요. 이거는 내가 우수 자원을 찍어서 선발을 할 테니까 나한테 인사권 주고 니네 뭐 누구는 못 가느니 저 특검에 파견 가는 인력 가지고 장난치지 마라고 얘기하러 간 거예요. 그래서 합수본의 일부 외에는 대부분의 인력을 새롭게 구성하겠다. 이태한 특검이 어제 주진우 이슈에서 봤나? 잘 나가고 있네. 네. 저 이태한 특검에 파견 나갈 수사관이나 검사 여러분들은
혹시 수사가 너무 답답하고 막혔을 때는 주진우의 이슈 해설을 한 번씩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개인적으로 전화 와도 제가 전문성을 살려서 그분들도 잘하겠지만은 더 잘할 수 있는 방법도 좀 많이 알려드릴게요. 근데 수가 다 괜찮네. 첫 번째는 합수본에 딱 들려서 합수본 증거인멸하지 마. 그러니까 있는 거 니네 가리지 말고 니네가 확보했던 건 다 넘겨야 돼. 이 얘기를 한 거고요. 네. 마지막 수사 기회라고 생각해서 이것도 좋네요. 기사. 파견을 꺼리던 검사들도 선관위 특검에는 좀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마지막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제대로 수사를 하겠다는 생각이고, 이게 지원이 많아지면은 우수 자원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부정선거를 밝혔다고 하면은 평생의 영광 가문의 영광 아닌가요? 본인의 영광이지만 가문의 영광이고 10년차 안팎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선관위 특검에 지원한다는 겁니다. 저는 아주 잘했다고 보고요. 제가 그랬잖아요. 사람이 160명, 170명이 되면 제가 선관위 특검 어떻게든 10명이라도 명수를 늘려놓으려고 한 이유가 뭐냐면,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160, 70명이 다 생각이 같을 수가 없어요. 한데 그러나 그 중에 5명, 10명만 정신이 똑바로 박혀 있으면은 이 선거 관련된 특검팀을 이끌고 나아갈 수가 있어. 어떤 전투도 이 지휘관들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꼭 기수나 급수나 뭐 나이랑 상관없어. 젊은 친구도 본인이 여기에 대해서 선거 부정을 밝히겠다는 의지가 있고, 본인이 밤을 새서라도 이걸 밝히겠다는 어떤 의지에 불타면은 제가 못 찾은 것도 다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태한 특검이 경찰에 수사 인력을 2배 증원해서 보낼 것을 또 요청을 한 겁니다. 그거는 파견은 계속 받을 수 있으니까 좋아. 더 많이 보내줘. 인력. 그래서 모든 지금 수사 범위가 엄청나게 넓게 설계가 돼 있잖아요. 내가 한번 사명감을 가지고 끝까지 뒤져보겠다. 이태한 특검도 솔직히 저는 개인적인 그건 없지만은, 인연은 없지만은 검사 생활 보람있게 했고 변호사도 할 만큼 했어요. 더 뭐 자리 바라고 할 것도 없어. 선관위 특검 한 사람이 무슨 다른 자리를 뭘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선관위 특검에서 또 비리를 밝히면 또 재판까지 확실하게 책임을 져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마지막 그 진짜 낙동강 전선이라고 생각하고 대한민국 지킨다는 그 심정으로 싸워줘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처음에 두는 수를 보면은 제가 그래서 어느 정도 전형적인 외유 내강형의 수사를 좀 잘 아는 사람이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이태한 특검 목숨 거셔야 됩니다. 여기 자기 결기를 보이셔야 돼요. 근데 이 결기를 보이는 과정에 포렌식 전문가 뽑겠다, 증거인멸 가만 놔두지 않겠다, 그냥 합수본의 일부 인력은 필요해요. 왜냐하면 합수본 인력 중에서 신뢰할 수 있는 인력 한두 명은 이 수사의 속도를 빨리 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합수본에서 미온적으로 수사했지만 그나마 이만큼 수사한 것도 뭔가 하던 사람이 오면은 좀 속도가 더 빨라요. 그러니까 합수본에 하던 거를 마무리할 만한 몇 명 빼고는 나는 완전히 새 판을 짜서 한번 싸워보겠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우리 자유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동안 눈물로써 외쳐오신 거 아닙니까? 그 마음을 담아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저는 수사를 해야 되고 또 수사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수사 안 하면 또 주진우가 뒤에서 가만 안 있습니다. 다 본격 일름보 방송 다 다 일러버려. 그리고 저는 일르기만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고발 요정이라고 하면 그렇다. 고발 대장이 또 가서 막 고발도 딱딱하면서 압박을 할 거니까 제가 고발장을 안 쓰고 여기서 이태한 찬양 방송을 할 수 있도록, 응원 방송을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본인이 일을 똑바로 잘하면은 저의 응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들이 정말로 응원할 겁니다. 이번이 정말 마지막 기회. 이번에 이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은 그나마 대한민국의 국운이 저는 살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든 특검을 발족시키자. 모자라더라도. 우리 국민의 힘을 지지하시는 분들, 또 이거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 몇 년간 아무도 들어주지 않을 때도 외쳤던 분들이 봤을 때는 좀 부족하겠지만, 정치는 현실이다. 어떻게든 발족시키면 그 발족시킨 이후에 싸움은 그 판에서 다시 싸우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그래서
100% 만족이 없죠. 나야 내 마음 같아서요. 우병우 특검이 해주면 제일 좋지. 나라도 가면 제일 좋지. 주진우 갈까봐 특검법에다가 민주당이 정당이는 못 가는 걸로 막아놨더라고요. 진짜 나 시켜주면은 그냥 바로 가서 완전히 박살을 내놓을 건데 어차피 법률상 못 가게 돼 있고 우리 입맛대로 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응원을 하는 마음과 또 요구도 해야 돼요. 응원만 하면 안 돼요. 당당히 요구도 해야 돼요. 우리 세금으로 특검팀이 꾸려진 거고 우리가 세금 내서 그분들 월급 줘가면서 일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분들이야말로 공복이에요. 공복. 네. 그러니까 댓글에 외압이 없을까요? 라고 했는데 외압이 왜 없겠습니까? 근데 그 외압이 있을 때 그것을 외압을 딱딱 뚫어내야 되고 제가 안테나 많이 세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민주당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맨날 안테나잖아요. 나는 그냥 푹 찔러봤는데 국감 때도 잘 보면은요. 저는 그냥 제가 예측해서 푹 찌른 거거든요. 근데 민주당은 내가 무슨 엄청난 정보통인 줄 아나 봐. 그래서 맨날 본인들이 찔려가지고 푹 찔려놓고 맨날 주진우 뒤에서 검찰에서 주진우한테만 정보를 다 주는 것 같다라고 뭐 하면서 증거도 없으면서 맨날 그 얘기 하거든요. 근데 나는 어디까지 내가 정보가 있고 없고를 안 가르쳐 주지. 어떤 거는 내가 증거가 있는 줄 알고 거짓말 못하고 얼떨결에 주진우가 저렇게 떠들 때는 뭔가 뒤에 자료를 쥐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오히려 거짓말 못하고 술술 부는 경우도 있고 어떤 거는 막 거짓말하다가 나한테 걸려. 나는 증거를 잡고 있는데 그 냉부회가 그런 거잖아요. 나는 증거를 다 쥐고 있었는데 냉부회 안 간 것처럼 하고 주진우 고발해서 대충 입마가 벌려다가 저한테 딱 걸린 거 아니에요. 요번 국감 때도 제가 몇 가지 또 터뜨리려고 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함부로 외압을 행사하기 어려울 겁니다. 예, 제가 외압을 행사했을 때 만약에 여기 외압을 행사하다 걸린다? 그러면은 그냥 정권은 그날로 끝나는 거야. 예, 패스트 트랙 좋다. 패스트 트랙. 외압 하려면 해봐요. 하려면 해봐. 그러면은 내가 딱 잡아내가지고 이거야말로 패스트 트랙으로 하야나 탄핵도 여러 번 패스트 트랙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좀 현실 정치인이다 보니까 이재명 탄핵을 하려고 그래도 계산을 했을 때 뭔가 비리가 터지고 그게 폭로가 이어지고 해서 내년쯤 내려오게 될 것 같다라고 저번에 한번 얘기하니까 우리 국민들은 너무 마음이 급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년은 무슨 내년이나 당장 내일 내려와야지. 그렇게 하시는데 이거 만약에 외압 행사하다가 주진우한테 걸린다. 그러면은 바로 패스트 트랙 타는 겁니다. 아니 우리 독재 관련된 이상한 법 많이 만들면서 국민의힘이 우리 좀 패스트 트랙 하면서 필리버스터 좀 하는 그것도 싫어가지고 국민의힘이 지적하는 거 우리가 지적하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알게 되는 게 싫어가지고 필리버스터도 없애려고 패스트 트랙 날짜도 줄여놨잖아요. 얘네들이. 이거 그래 나도 성관이 코인 한번 타보자. 패스트 트랙으로. 예. 딱 걸린다라고 하셨는데 탄핵이 많이 올라오네. 이게 탄핵 패스트 트랙 내가 용어가 기깔나게 나왔네 오늘. 민주당한테 그 작전 노출되니까 너무 노출 그만하래요. 근데 민주당은 내가 해보니까요. 알아도 당해 알아도. 이게 지금 제가 좌파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오늘 나는 어느 의원이지? 오늘 여성 의원이잖아요. 민주당에 김남희 의원. 김남희 의원 오늘 질의하는 거 보셨어요? 그게 너무 웃겨가지고 나랑 옆에서 김태규 의원이랑 김민전 의원이랑 셋이서 눈빛 교환하면서 엄청 웃었네. 진짜 근데 좀 김남희 의원은 조금 젊은 편이거든요. 근데 그 민주당에서도 젊은 축에 속하는 의원이 뭐 거기서 또 한번 개딸들한테 잘 보여보려고 막 하는데 대놓고 말로 뭐라고 하긴 좀 그렇더라고. 근데 셋이 너무 한심해가지고 눈빛을 교환하면서 근데 김남희가 뭐라고 했느냐? 법무부 차관한테 보안수 사건도 폐지되고 경찰도 이렇게 못하는데 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습니까? 하고 법무부 장관한테 호통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법무부 차관이
왜 나한테 그러지? 경찰한테 해야 될 말을 왜 나한테 하세요? 그리고 민주당이 보안수사권을 폐지해놓고 왜 그거를 법무부 탓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보안수사권 폐지와 관련된 이 기관 간의 구도도 모르나 봐. 그래서 보니까 민주당 의원들도 약간 동공지진이 일어나더라고. 자기들한테 불리한 내용이거든. 그러면서 막 제주도 실종 여성분에 대한 막 얘기를 너무 진지하게 해요. 그 실종 여성에 대해서 걱정하는 마음은 제가 존중합니다. 저도 걱정이 되니까요. 근데 그거는 민주당 탓이잖아요. 민주당이 그렇게 이렇게 판에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국민들이 보호 못 받는 건데 그거를 마치 다른 나라에서 방금 들어온 것처럼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늦게 와서 눈치 없이 이상한 소리 하는 거. 그런 것처럼 들어와가지고 보안수사권 폐지 법무부에서 똑바로 하세요 했는데 나랑 김태규 의원이랑 김민전 의원이 셋 다 완전히 그 서로 이렇게 눈빛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눈빛 보면서 막 셋이 눈으로 웃고 있었어요. 너무 웃겨가지고. 근데 이게 웃을 일이 아닌데도 기가 차니까 헛웃음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네. 오늘 김태규 의원님 사이다였다라고 하시는데 네. 그러니까 주진우 방송인데 김태규 본격 찬양 방송. 김태규 완전히 시원해가지고 김태규 의원이래. 요새 보니까 주진우 매운맛이야. 아니 김태규 선배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법원에 부장판사를 하실 때부터 지방에서 부장판사를 할 때도 가끔 목소리를 내셨는데 그때마다 그 목소리에 되게 울림이 있었어요. 그때부터 제가 그랬었고 제가 법률비서관 할 때 권익위 부위원장 하면서 저랑 손발 맞춰서 일도 해봤고 또 그때도 그 왜 투철한 국가관이 있잖아요. 정말 투철한 그 좌파의 민낯을 너무 잘 알고 있어서 나랑 똑같아. 좌파의 민낯을 너무 잘 알다 보니까 늘 분노에 차 있어요. 네. 저랑은 요새 이제 좀, 야, 우리도 웃어가면서 좀 싸우자라고 해가지고 계속 둘이서 눈빛 교환해가면서 싸우는데, 오늘 매운밥 버전 되게 시원했습니다. 김태규 의원 응원하고요. 내가 우리 경쟁 방송이 될지도 모르는데 내가 김태규 의원을 얼마 전에 만났거든요. 제 유튜브 비결을 막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또 그 잠재적인 유튜버에 있어서는 그 김태규 의원 엄청 잘하시더라고. 그래서 엄청 경쟁자인데 또 내가 눈치 없이 또 다 가르쳐줬어. 저 이제 따라잡히는 거 지금 시간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세요. 구독, 좋아요도 좀 많이 해주시고 김태규 방송에 안 따라잡히게 같이 선의의 경쟁을 좀 하겠습니다. 본격 경쟁 방송. 근데 진짜 오늘 너무 시원했어요. 이게 오늘은 주진우 패. 법사위에서 그래서 제가 오전에 그 우리 김태규 의원님이 너무 시원하게 싸주셔가지고 내가 너무 시원한 거예요. 그래서 오후에 내 차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후에 그러면 나는 김태규 의원이 저렇게 하셨으니까 나도 그러면 오늘은 매운맛으로 더 세게 해주겠다라고 딱 마음 먹고 가고 있는데 쟤네들이 대법원장 뭐 탄핵하려고 저 빌드업 하느라고 해서 우리 당의 방침으로 오늘 법사위 보이콧을 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주진우 매운맛은 제가 다음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김태규 의원이랑 저랑 서로 저 맵기 경쟁하다가 완전히 그냥 민주당 탁살 내버리자고요. 그래도 김태규 의원님처럼 싸우시는 분이 옆에 있으니까 너무 든든해. 너무 사실 실제 제가 뭐 예전에 법사위원들도 다 잘하셨지만 이게 딱 같이 전투 준비가 돼 있는 분이 바로 옆에 있으니까 진짜 좀 뭔가 좀 든든해요. 이제는 우파의 싸움도 해야 돼요. 그 예전에는 서영교가 주진우 견제한다고 나한테만 발언권을 안 주고 다 손을 들면은 계속 딴 사람만 시켰거든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말, 일로 가면 파출소, 절로 가면 경찰서. 이제는 주진우 안 시키면 또 김태규가 난리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쩔 수 없이 김태규도 매운맛인데 싶어가지고 눈 마주치면 요새는 또 나도 좀 시켜주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한번 열심히 잘 싸워보겠습니다. 김태규 의원님도 응원하시고 일도 되게 많이 하세요. 근데 내가 권익위 부위원장 하실 때 그때는 제가 더 끝발을 날렸거든요. 청와대 근무하니까. 근데 그때도 권익위원회에서 어떻게든 좌편향돼 있는 조직을 좀 바꾸고 개혁하려고 되게 애를 많이 써셨고 방통위에 가서 그 민주당 의원들이 잔인하게 벌 세우는데 제가 제일처럼 정말로 분노했거든요. 이게
그냥 어떻게 보면 같은 식구잖아요. 그냥 우파를 위해서 싸워오던 분인데 그분은 국회의원은 아니지만 내가 속으로 진짜 응원하고 그래서 울산에 이번에 나오셨을 때 제가 부산 의원인데도 약간 좀 얼굴에 철박 깔고 저 울산까지 막 갔어. 가가지고 지원 유세도 하고 했었는데 잘 되셔가지고 이게 참 우리가 인생 알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게 그 김태규 의원이 그렇게 탄압받을 때는 너무 안쓰럽고 그러더니 이 탄압을 받으면서 뭔가 각성을 하신 것 같아요. 옛날보다 더 매워지시고 그것 때문에 또 국회로 들어오셨으니까 저는 좀 함께 잘 싸울 수 있다고 보고요. 네, 저희가 한번 쪽수는 밀리지만 싸움이라는 게 꼭 쪽수 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기세 싸움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같이 한번 잘 싸워보도록 하겠습니다.